토트넘 레전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한마디에 구단 레전드를 손가락질하던 지역 토트넘 팬들은 말문이 막혔다. 레스터시티 경기 후 지역 토트넘 팬들이 주장 손흥민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자 손흥민은 23일 한국 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손흥민은 평소 언론과 만나지 않지만 시즌 첫 발을 내디딘 직후 단독 인터뷰를 한 건 이례적이었다. 손흥민의 이적을 무지한 토트넘 팬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승격팀이긴 했지만 상위권 팀도 아닌 레스터시티에 개막전에서 지고 이기지 못했다. 게다가 토트넘의 초반 출발은 단순한 승리에 그치지 않았다. 사실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기껏해야 무승부로 소란을 피우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욕심을 부리는 걸 멈추고 일어나야 한다. 그는 자신이 겪지 않았을 패배까지 당했다. 레스터전 후반전, 페드로 포로가 그라운드에서 절뚝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로는 수비가 형편없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팀의 주전 수비수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은 포로를 끝까지 패드로 교체하고 바닥에 쓰러져 의료진을 불렀다.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토트넘 기자에 따르면 부상 위험 때문에 다음 에버튼전에선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선발 스트라이커 솔랭케의 부상이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입한 선발 스트라이커는 개막전에서 단 한 경기만 뛰고 결국 부상을 당했다. 포스텍 감독은 솔랭케의 부상 소식을 전하면서 얼굴에 엄청난 충격을 감추려 했었다. 하지만 랑케의 부상 소식을 접한 토트넘 팬들은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토트넘 현지 트위터 팬 계정에선 랑게가 부상을 당했다. 다시 소니를 선발 투수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부 팬들의 반응이라고 썼지만 레스터 시티전 이후 배은망덕한 토트넘 현지 팬들이 손흥민의 실력에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의 터치를 지적했다. 손흥민이 수비 상황에서 안전하게 공을 지키지 못하자 지금까지 9단점을 무수히 따낸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공간이 있을 때만 위협적인 공격수이고 이선 수비에선 항상 다이빙을 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 축구 팬들은 토트넘 팬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구단 레전드를 한두 장면으로 몰아내려는 작은 구단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아스날, 첼시 등 런던 라이벌 구단들의 반응은 덤이었는데 손흥민이 없었다면 빅식스에 진입하지 못했을 작은 구단이 지금의 토트넘을 만든 선수를 저주한다고 토트넘 팬들을 조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 때문에 늘 상처받아온 지역 라이벌 구단이 그를 옹호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한 일부 기자와 팬들은 이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현재 상황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포스테콜루 감독입니다. 레스터시티와의 무승부 직후 대부분의 비난이 포스텍 감독에게 집중된 것은 분명합니다. 미누트 선수를 욕하는 여론을 찾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의 손가락은 포스텍에서 손흥민으로 옮겨갔다. 팬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트넘 허스퍼 구단이 감독과 이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핵심 선수들을 방패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축구계에서는 이미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예를 들어 전 바르셀로나 회장 바르토메우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여겼다. 그는 스페인 리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클럽을 망쳤고 바르셀로나의 이미지를 더럽혔으며 구단을 재정적으로 파산으로 몰았다. 바르셀로나는 아직도 그때의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2020년 바르셀로나 게이트 스캔들로 인해 큰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는 구단이 자신을 비판하는 선수, 전직 레전드, 언론인 등을 억압하기 위해 외부 회사를 고용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SNS를 이용해 자신에게 이로운 콘텐츠만 만드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구단 선수에 대한 기사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선수를 강제로 구단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이자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리오넬 클렌 마조 바르토메우는 솔로 플레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준수하고 바르토메우의 고객으로부터 주급을 빼앗아 기자들을 통해 구단 버퍼를 수용하여 클래식의 실제 주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바르사의 재정을 믿고 운동을 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구단의 힘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토트넘 허스퍼의 회장인 다니엘 레비가 선을 그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일까요? 바르토메우와 비슷한 악당의 축에 있는 인류의 소수자입니다. 한국은 런던 로컬 미디어의 토트넘 평점에 점점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경기를 지배한 것은 분명하다. 케인과 다이어 같은 영국 선수들은 패스를 하지 않고 탐욕스러울 뿐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평점이 좋은 시즌에 선수들을 맞이하는 기자들이 군 선수들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지만 토트넘 기자들만이 손흥민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듯하고 손흥민이 중간에 조용히 비틀거리고 있을 때조차 그들은 잘못해서 손흥민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고 그의 대체자를 찾는다. 고령화 곡선에 온 토트넘의 상징, 손흥민의 몰락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이 쓰였을 때, 구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강점으로 지적받고 싶어하는 선수가 바로 외국인 선수다. 예를 들어 김민재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이 부진했을 때 미디어에 가장 많이 물린 선수였다. 물론 김민재의 유니버스상은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지만 제외한다면 독일이 1위입니다. 차별점 너머로 6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며 예외를 만들고 차별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접근은 지금부터입니다. 토트넘을 떠나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고 토트넘만 해도 인경기만 보고 손흥민을 방출하고 자신들 말고 다른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다시 폼을 잡고 커뮤니티를 시작하면 그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시는 없었던 것처럼 손흥민의 위대함을 칭찬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토트넘을 위해 희생했고 말도 안 되며 고를 넘습니다. 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전문가가 토트넘의 프리시즌 아시아 선수단에 대해 보도하며 토트넘은 기껏해야 프리시즌을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3부 리그팀과 친선 경기를 치른 구단이었지만 토트넘이 일본과 한국의 토트넘 선수들을 보기 위해 풀스케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토트넘은 파티를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예상보다 더 유명해졌다. 쿠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